자, 첫 번째 주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목적은 부정선거였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21세기에 계엄을 하시다니, 그리고 종북 세력 척결하겠다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종북 세력 척결도 좋지만은 그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왜 해야 되냐? 아니 종북 세력 척결은 해야 된다. 근데 왜 비상계엄을 내려갖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냐? 지금 있는 행정력과 경찰력, 그 다음에 뭐 국정원이 지금 완전히 종북 세력은 못 잡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 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선관위의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선관위는요 굉장히 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분들이 압수수색 이거 청구하고 있는데 모조리 다 no 하고 다 기각당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관위를 들추려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으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관위의 압수수색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뭐 종북 세력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여론 조성을 가짜로 하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략 대단하게 쓴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어저께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건 전략적 계엄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감은 왔습니다.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비상계엄이 이제 그저께 선포되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톡도 주시고 막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뭔가가 있다. 그래서 뭐 이석기 통진당 이 내란 선동 이거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뭐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뭐 저기 국회의원들이 딱 계엄 해제해버리고 6시간 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홀쭉 빠진 좀 약간 이 피곤한 모습으로 그러면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했으니까 해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담화를 하니까 먹미?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토끼머리 한 거죠. 국회에다가 서울에 올라와 있던 예산 대기하고 있던 국회의원들 싹 몰아넣고 그러면서 190석 딱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상한 게 국회의원들한테 신분증을 이렇게 계엄군이 확인하고 오케이 패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계엄을 하면은 딱 국회의원부터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 신분 확인하면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계엄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신기한 거는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뭘 방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폼 잡으면서 나는 계엄군과 당당히 맞섰다. 뭐 시민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여의도 이 국회로 모든 시선을 쫙 몰아넣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선관위 압수수색한 거 오늘부터 기사가 뜬 걸 보고 아마 이 저 민주당 것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에서 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민주당이라면은 막 그냥 개거품을 물면서 대단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다니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걸 왜 얘네들이 난리를 안 치지? 지들이 오늘 국회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이거 탄핵 소추안 미뤄 제껴갖고, 사실은 이제 감사원장도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이 선관위는 대등한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저렇게 폭거를 하면서
이 선관위 이퀄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 이퀄 네 감사원이니까 이거를 이 언론에 이 주목을 안 받으려고 물타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제 기사가 딱 떴는데 스카이 데일리는 저도 이제 체크를 해보는 언론기관입니다. 근데 이 스카이 데일리의 기사가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여러분. 저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게 허술하고 구멍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왜 190명을 저렇게 다 들어가게 했지? 이거는 이상한데? 이랬지만은 스카이 데일리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직 공중파에는 안 떴으니까 뭐 긴가민가 할 때 저는 딱 보고 이거는 팩트다. 100%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스카이 데일리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여러분하고 확실하게 요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의 기사의 가장 큰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국회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선관위의 압수수색이다. 1번 선관위 압수수색이다. 2번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국정원을 통해서 4.15 그러니까 4년 전에 200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 그때도 민주당 압승이었죠. 여기에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이 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그 첩보를 입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말하자면은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해서 선관위의 서버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의 인돌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부정선거에도 개입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정선거에도 호주의 부정선거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이미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도도 막 그냥 미친 듯이 이 중국을 비난하고 뭐 호주에서도 뭐 뇌물수수하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을 안 했을까?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화웨이에서 그 개표하는데 화웨이에 이제 이 흔적 이게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왜 모두들 의석수를 민주당 의원들은 다 맞췄을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4.10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등비등할 거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고단수여서 이 여야 이 비율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 어떤 당도 압도적으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했던 게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2000년 4.15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몰아주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도 제가 지금 오늘 흥분해서 아까 2000년 다 2020년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근데 2024년 4년도에도 그 민주당의 횡포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야당한테 182석을 몰아줄 수 있을까? 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당간당하게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저도 이 스타일 구겼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의문이 들었고 특히 제 의문이 확실하게 이거는 확실하게 뭐가 있다 한 거는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이었습니다. 당대표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희가 전당대회를 저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최고위원 나가봤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슷한 게 유권자 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한동훈이가 제 런닝메이트는 박정훈입니다. 막 이러면서 온갖 발광을 다 했는데 한동훈이는 63%가 됐는데 왜 박정훈이는 떨어지죠,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쟤네들이 깨갱소리도 못하게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선관위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 카드를 갖고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밖에 이거는 방법이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저 폭주, 그 한동훈의 진짜 유치하고 치졸한 이재명 따라하기, 또 이재명과 한동훈의 짬짬이,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여러분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또 그 못지않게 큰 거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해가지고 뭐 이거 보면 감사원장 탄핵한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 이해찬이 말대로 저것들이 20년 30년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창수 탄핵하는 거. 와, 문재인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문재인이를 법적으로 심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반기를 들면서 쟤네들 세상 만드는 거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 스카이 데일리에 나온 기사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자, 그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를 한동훈이를 포함해서 한 총리 다 만나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 종북 좌파를 잡을 테니 당은 도와라. 이게 참 제가 오늘 이게 월간 중간 기사인데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상남자인가? 그래서 도와달라도 아니고 도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오늘 이제 낮에 나온 기사인데 어저께 당정 주요 인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을 종북 좌파로 지칭 폭거를 밝히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죠. 그러면서 자진하야는 없다. 당에서 탄핵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이제 탄핵을 뭐 시대착오적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다 이러면서 온갖 언론이 정말 조중동부터 시작을 해갖고 완전히 이 몰아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태도가 보세요. 막아. 그리고 이 종북 좌파들 척결할 테니까 당은 도와라. 이렇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한동훈이가 뜨거워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저는 소름이 쫙 끼쳐요. 결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 압수수색,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말 끝내주는 카드. 그래서 월간 이 중앙 기사를 보면서 상남자 삘인가 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거기서 물었대잖아요. 왜 의논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려고 의논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내가 지려고 의논 안 했다. 와, 저는 그때 그냥 제 이상형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상남자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극비에 추진을 하려고 선관위에 압색을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대단하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 허경 기자가 쓴 오늘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선거를 잡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여러분 작년 7월에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을 했다. 네, 여러분 포렌식 뭔지 다 아시겠죠? 이거는 과학적인 범죄 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 플러스 퍼블릭이죠. 그래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법원의 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즉 선관위하고 이 법원은 이 핏줄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래서 수색 영장을 거부할 것을 걱정해서
검찰에다가 이제 이관해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저 망국 세력, 네, 종북 세력, 네, 이런 것들을 척결을 하려면은, 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법원에서 기각시킬 게 뻔하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해서, 네, 말하자면은 비상계엄,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왜? 비상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더 따끈따끈한, 이거는 이제 트럼프도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했는데, 이겼음에도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기긴 이겼지만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4년 전에 이제 트럼프가 졌을 때 우편 이 투표, 여기에 엄청난 이제 부정이 있었다. 이 얘기를 트럼프가 목이 터져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의 최측근이 7월 달에 한국의 부정선거의 실태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와, 소름 돋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11월 8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거는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 기사를 쓴 똑같은 기자, 허겸 기자가 이거를 11월 8일에 썼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인사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극비리에 만났다. 미국과 중국 디커플링 구상 책임자도 동석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들이 한국의 부정선거의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스티븐 예이치고, 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뭐 사나 뭐 이래서 막 이 상당히 이렇게 실세들이 왔다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만약에 그 술주정뱅이에다가 막 술 마시고 그냥 해프게 웃어 제끼는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네, 선관위의 압수수색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해리스가 됐다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이 대한민국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는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참 전산 조작 같은 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위에서 그냥 딱딱딱딱 하면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뒤집고 조작하기는 더 쉬운 게, 이게 바로 디지털 세상의 함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 선관위 3군데,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경기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이래가지고 약 500명의 457명의 네, 개헌군을 이제 딱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한 200명 보냈는데, 아니 선관위에다가 더 많은 곳을 보내고 국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1시간 뒤에야 군인들을, 개헌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개헌군들이 시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개헌군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민주계엄이다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요, 이 용산의 지하 벙커에서 직접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뭐 지하 벙커 같은데 여러분,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상황 보는 이 고속도로 이 관리 공사 이런 데 가더라도, 제가 이제 국토 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럼 거기도 이 저기 텔레비전 모니터가 한 30-40개는 있습니다. 근데 용산의 지하 벙커면요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보면서 그냥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막 그 들어가고 의원 시기가 막 담 넘고 이런 거 다 보면서 그냥 패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냥 들여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고 언론이고 다 여의도로 몰려 있을 때, 네, 과천에, 네,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계엄 선포 3분 만에 457명의 계엄군이 쫙 세 군데에 말하자면은 포진을 한 거예요. 의사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의심을 가졌던, 이거 부정선거가 틀림없다 이렇게 했던 많은 분들이 어디가 제일 부정선거의 핵심이냐, 정보관리국이다, 선관위. 근데 거기를 딱 들이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국정원에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2020년, 아까 제가 자꾸 2000년이라고 했는데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 2020년 4월 15일에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말하자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은 범죄과학수사 포럼 플러스 퍼블릭이죠.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한테 7월 달에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증거를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4.10 총선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해야 된다, 뭐 관리 잘해달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여겨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총선에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말아먹는 거를 보면서도, 야, 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깔끔하고 명확한 종북 세력들, 민주주의 교란 세력들, 네, 좌파들의 선거 부정, 네, 여론 조작, 이거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무력하게 당한다는 생각을 끝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합동 보안 점검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그리고 이거는 스카이데일리에서도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스카이데일리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 소름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금 이제 이 선관위원장이 노태학이죠. 대법관이죠. 아주 이 노태학이도 흉측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 이상하게 그 다발이 그냥 나왔는데도 그거를 그냥 이 카운트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와,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계엄이 내려졌을 때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즉 법원의 영장을 똑같은 법관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 그래가지고 다 압수수색을 기각하는데, 계엄 때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즉 법관들이 뭐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딱 퍼즐이 딱
맞춰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자, 부정선거의 방식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를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온 분들, 그러니까 제 이 소울 프렌드가 저한테 책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막,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준 거는 제가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뒤쳐가면서 공부하다가 저도 오, 이거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 가지예요. 첫째, 사망자들의 투표를 한 것처럼 사망자 돌아간 사람들에게도 막 투표권을 막 주고 그거를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편 투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우리가 우편으로 투표한 거 여기서 이제 뒤집히고 막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우편 투표 이 우체국에서 그냥 다발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내 사전 투표.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치고 절감하셨죠. 그래서 저도요 사전 투표 안 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 때. 왜냐하면은 이 사전 투표에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방식대로 어떻게 본 투표에서는 다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다 뒤집어지냐고요. 이게 한두 선거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선거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정말 고민정이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정이도요. 이 오신환이가 더 많이 받았어요. 본투표에선. 근데 오세훈이도 그랬죠. 근데 말하자면 사전 관내 투표,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여러분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선관위라는 헌법기관, 네, 그리고 법관들을 등에 이 뒷배에 끼고 있는 선관위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관위가 뭐 황제, 뭐 세자다 이러면서 경력직을 100% 자기들 식구들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서 얼마든지 부정선거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마피아들이 패밀리로 움직이잖아요. 조폭들이 다 친구고 동생이고 막 핏줄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끼리 헤쳐먹으면은 부정선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 확신이 아주 이제 굳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섭네요. 자, 감사원에서 이 채용비리,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그나마 선관위의 채용비리 경력직이 100%로 이 뭐 세자들, 공주들, 뭐 가족들이 대대로 먹고 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관위가 부정 채용을 하도록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괜찮아 해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오염을 시키고 이 부패를 시킨 거죠. 그래야지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감사원에서 이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장을 오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낸 거 이것도 딱 여러분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태균이 이것도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막 이거를 조작을 하고 이러면서 명태균이가 이준석이의 전당대회에서도 조작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상황은 정말 2020년 4월 15일 부정 총선부터 시작을 해서 명태균이 사건까지 쫙 맞춰지는 거죠. 그 모질이 한동훈이 63%의 지지를 받았다. 이것도 딱 맞춰지는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선관위는 마피아의 조폭 패밀리.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획책을 알고 자행을 알고 이걸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 아래서는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선관위를 증거를 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네. 그러면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는 왜 이런 엄청난 거를 계속 조사하고 추적 조사를 쫙 했으면서 왜 그 전에 얘기 안 했을까? 스카이 데일리 기자, 허경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 말하자면은 상황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다 취재를 해놓고, 정말 기밀 취재, 아주 시크릿으로, 탑 시크릿으로 해놓고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스카이 데일리도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